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 폭락하고 유럽,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까지 떨어져서 난리죠. 이게 잠시 잠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올해 내내 봐야 될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아마 벌어질 모습 같습니다. 이런데, 어, 주식 시장 들어가서 돈 벌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미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어떻게든 정신줄 붙들어 매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모아서 손에 쥐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 손에 쥐고 있을 때 자기 돈인 거지 남한테 맡기면 그건 남의 돈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한동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뭐 비투 해가지고 돈 버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버는 것만 생각하지 깨먹는 건 생각 안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뭐 벌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못 벌 때가 더 많습니다. 떨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손해 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빚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까지 같이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빚을 내서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몇 배 더 힘든 모습입니다. 쉽게 휘둘릴 수 있죠. 좀 더 조급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 시장에서 조급해지는 건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보다 좀 더 신중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게끔 항상 좀 포커페이스가 필요한데 저런 뭡니까 그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죠. 어렵습니다. 안 쉽다라고 봐야 되죠 사실상. 근데 지금도 빚내서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악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이코노미스트, 전문가, 경제 전문가 홍춘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돼서 나와요. 뭐 유튜브 틀면 그런 가짜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얘기 많이 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미친놈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미친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시기죠. 지금 자산이 붕괴한다는데 대폭락 한다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은행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듣보잡 혹은 뭡니까? 그 경제 전문가라고 자칭 얘기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택도 없는 소리죠. 금융위원장께서 회색 코뿔소를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이다. 예상할 수 있는데 간과한다. 그 의미를 함축해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했죠. 몰랐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라는 거죠. 위험 신호가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죠. 누가? 고성범 금융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급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성범 금융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유튜브에 그냥 뭐 조회수 빨이하는 경제 전문가란 이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서 부인해버리는 걸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위기를 만다는 의미로 블랙스완을 얘기하죠.
근데 회색 코뿔소는 다 알고 있는 얘기. 무슨 얘기죠? 한국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가계부채가 너무 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 대한민국. 다르게 얘기하면 사상 이때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정부 중에 사상 최악의 정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가계부채를 제일 빨리 저렇게 증가시킨 무능한 정부니까요. 그 부채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유입됐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 커진 변동성 때문에 금리 인상, 뭐 양적 긴축, 뭐 물가 인상,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네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이제 또 이어지고 있고. 국제결제은행이 조사한 한국의 민간 부채 위험도는 18.4%랍니다. 주요국 중에 7위고 IMF 외환위기 때를 뛰어넘는 수준이랍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겨우 2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개판이 돼버렸죠. 가계부채 1840조가 돼버렸죠. 기준금리 지금 현재 1.25%인데 시중금리는 어떻습니까? 급등하고 있죠. 올 연말쯤 돼서 한국 기준금리 한 2%쯤 되면 시중금리 얼마 될까요? 8%? 그냥 8% 되겠죠.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회색 코뿔소가 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안 보려고 하고 있죠. 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니까. 가끔씩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이제 화가 나죠. 지금도 주식 투자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빌려서 들어가야 된다. 집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싫은 거죠. 짜증 나는 거죠. 사실상 그런 이들 다 앞광고하는지 뒷광고하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대출금리 인상이 되면 기업이든 가게든 나라 전체든 부담이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이제 6%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데 뭐 금리 인상 더 하면 6%만 되겠습니까? 7% 8% 그냥 되죠. 나 유동성 이러니까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때문에 그동안에 되게 뭐 한동안 여유 부리며 살았죠. 빚으로 이어왔던 경제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갚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빚만 내고 그냥 쓰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더 빨리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안 거치고 중국 경기가 둔화돼서 경제 성장률이 2022년 올해 4%대에 머물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면 점점 더 한국에 더 악영향만 미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자영업자들 대출이 감당이 안 되고 취약차주, 다중채무자들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에 퍼질 것 같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담보가치를 재산정하면은 또 대출자들에게 상당 부분 원금 일부 상환하라고 얘기도 할 텐데 점점 빚을 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뭐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자빠질 것 같습니다.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은행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들이 일제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죠. 뭐 결국에는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본이 유출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눈앞이 깜깜하죠. 앞이 안 보이죠. 답답하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안 보면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봐야 되고 이 불편한 현실을 다 까발리고 다 파헤치고 난 다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디까지 줄여야 되고 어디까지 감내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IMF에서 미국의 긴축에 대비하라고 신흥국들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 내면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이 심해지고 통화 가치 하락으로 심각한 충격이 온다. 높아진 금리를 쫓아 돈이 빠져나가고 각국의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 가계부채, 부동산, 주식 가격 때문에 경제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점점 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가계부실 충격이 퍼펙트 스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도 닥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중국의 21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2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18.3%, 2분기에 7.9%, 3분기에 4.9%였습니다. 연간으로는 8.2% 성장이지만 4분기에 4%였다라는 거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어떻게든 중국은 2022년에 5%를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4.3%, JP모건은 4.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엄중하고 두렵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보고서,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말하기로는 중국 내 부동산 버블, 그림자금융, 지방 정부 부채 등 3마리 회색 코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 압력을 받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중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더욱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 코로나19 확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를 우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려가 아니라 실제 현실로
퍼펙트 스톰으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바라보고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